그리고 여기에다가 심지어 남성이 남성적인 그런 역할이나 그런 남성성은 다 상실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거세가 됐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또 어떤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은 다 남아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허드입니다. 오늘은 합리적 남자 챕터 5 백기사 신드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초반부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여자들은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남자를 좋아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방향성을 잡는 데 있어서 여자들이 좋아하는 남성은 성적으로 매력을 풍기는 남자를 좋아한다는 거, 이거를 뭐 다른 말로 하면은 남성의 역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남성의 역할. 사회적인 시스템이나 이 매트릭스라는 것이 뭐냐면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떤 남성성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성이 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거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남녀관계의 매트릭스를 봤을 때, 혹은 우리가 레드필이라는 거를 보려고 했을 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 우월주의나 혹은 남성들을 잠재적인 성범죄자로 만듦으로써 우리 사회가 남성들을 거세를 시킨다. 그러면 결국에는 본질을 봤을 때는 우리가 남성으로서의 역할이나 어떤 남성성을 상실하고 있다. 그리고 남녀가 만나는 어떤 구애의 과정에서 혹은 썸을 타고 남녀관계가 시작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남자들이 이제 잘못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거죠. 애원을 한다든지 구걸을 한다든지 여성에게 잘 보이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는 그림으로만 남성들이 여성의 마음을 사로잡는 그러한 나이스가이 전략을 굉장히 많이 세우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여성들이 원하는 남성은 성적인 매력을 풍기는 남자를 좋아한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가진 어떤 남성성에 대해서 조금은 더 솔직해져야 된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남성성에 대해서 솔직해지는 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두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게 마치 굉장히 위험한 것처럼 또 받아들여지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남성 우월주의자고, 역사적으로도 마녀 사냥을 하면서 남성성을 키우거나 남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학살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남성들이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이러한 백기사 신드롬이 더욱 강화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그 깊은 차원에서 제가 레드필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 그 현실을 볼 수 있었던 레즈비언 커플, 이제 레즈비언이었던 여성을 1년 동안 만나고 연애를 하면서 어떤 그러한 현실들을 이제 많이 마주하게 됐어요. 앤드류 테이트도 실제로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어떤 부분을 지적을 했었냐면은, 레즈비언들이 만약에 정말로 여성이 여성을 좋아하는 거면은 여성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여성의 역할을 하는, 뭐 그렇게 여자 같은 여자가 둘이 만나야 되는데 왜 한 명은 남자 역할을 하고 왜 한 명은 여자 역할을 하냐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외모적으로는 정말 여성의 역할을 하는 여자고 외모적으로는 남성의 역할을 하는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또 어떤 그 역할이 바뀌기도 한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가장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남자는 남자의 역할을 해야만 서로에게 끌리고 그 남녀 관계라는 게 형성이 되는데, 우리가 남녀 평등 하면서 그러한 역할이 사라지고 어떠한 성 정체성을 그렇게 뭐 직설적으로 말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세대가 되다 보니까 이러한 어떤 역할이나 우리가 그 남녀 평등 안에서 상실하는 가치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심지어 남성이 남성적인 그런 역할이나 그런 남성성은 다 상실해가지고 사회적으로 거세가 됐다고까지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막 대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을 하고 또 어떤 책임이나 의무나 이런 것은 다 남아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또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기도 했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남성들이 뭐 굳은 일이나 힘든 일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이제 여성들은 조금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일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남녀 갈등이 시작되면서 남자랑 여자랑 이렇게 갈리게 되고, 결국에는 여성들이 이제 굳은 일을 이제 도맡아서 했을 때 그런 불평이나 불만이 나타나게 된다. 근데 이게 어떤 남성의 역할이나 남성의 책임이나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남성들이
희생하는 만큼 그거에 대한 뭔가 대가나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남성들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남녀 갈등이 더 심화가 되는 것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책임이나 어떤 남성의 역할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군대를 가야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군대를 가서 내가 책임을 지고 나라를 지키고 2년 동안 그렇게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내가 남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남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만큼 우리가 똑똑해져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남자의 역할을 하는 만큼 여성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리드를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우리의 중심이 되는 말은 성경에도 나온 얘기고,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지만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을 한다라는 그런 방향성으로, 에베소서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런 방향성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기독교적인 사상에 대해서 또 뭐 받아들이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녀관계에서 남자가 남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으면 남자의 역할을 하는 여자에게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빼앗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현실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거는 남녀 관계에서는 남자는 반드시 남자의 역할을 해줘야 되고 여자는 여자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 이런 것들이 뒤바뀌거나 그러면은 결국에는 여성도 굉장히 힘들 거고 남성도 굉장히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은 뭐 얘기를 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이게 사실은 남녀 관계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현실이고 우리가 상실한 어떤 가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